구조조정에 들어갈 자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방식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의견과 구조조정 때마다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한국은행의 자금 10조 원을 포함해서 12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구조조정 자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계획과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전반적인 구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실행을 통해서 어떻게 잘 구조조정을 이룩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은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명분은 어느 정도 받아주지만 충분한 자금은 확보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만약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이 위험해지는 경우에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역시 불안정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은법을 개정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한국은행에 돈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구조조정이 실시되게 되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중 누가 재원 조달의 주체가 돼야 하느냐는 사실은 구조조정의 핵심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예. 구조조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경제 전반에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또 출자를 하는지 대출을 하는지 어떤 방식이 돼야 하는지도 구조조정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민간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형식을 취해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이든 레인 1호라고 부르는데요. 그 300억 달러 가운데 한 뉴욕 연방은행이 한 280억 정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실제 이 구조조정의 성패는 어느 기관의 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재원을 신속하게 조달해서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의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정부의 재정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좀 더 큰 방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재정자금 역시 부작용이 있고요. 통화당국의 자금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치 재정자금을 활용하면 부작용이 없고 통화당국의 자금을 활용하면 부작용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어느 쪽 자금이든지 간에 결국은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라면 또는 구조조정이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재정당국의 자금이든 통화당국의 자금이든 동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자금이 함께 지원이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재정자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되거나 국가 부채를 확대시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화당국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에 따른 비용은 추가적인 세금 징수에 따른 비용보다는 좀 적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예,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재정이 필요하다면 투입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한국은행 대출금 10조 원 그리고 기업은행이 1조 해서 모두 이제 11조 원으로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자금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구조조정이 실시되게 되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 신용이 괜찮은 기업들까지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종전의 부실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외에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한 액수의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또는 신용 라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런 신용 공유의 가능성을 열어둔 다음에
해야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상당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네. 11조 자체는 뭐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상황이 만약에 악화된다면 사실은 좀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추가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는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교적 적정하게 선정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성 교수님 끝으로 말이죠. 이 자금 동원에는 이제 순풍이 튀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사실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자금을 잘 운용할 일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면 매우 적극적이면서 과감하게 실시해가지고 신속하게 부실기업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정책금융기관 산하에서 매우 오랫동안 문제가 누적되어 온 기업들의 경우에도 되게 이러한 신속한 처리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악화됐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네. 부실 기업을 연명하게 하는 형태의 지원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고요. 신속하게 부실을 제거하고 그 부실 제거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 이러한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 이슈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책임 규명을 사전 조건으로 하면은 구조조정이 오히려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책임을 규명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역시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은행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계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동원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는 하지 않지만 기업은행을 거쳐서 한국은행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예. 법적인 측면에서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64조에 따르면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네. 그 금융통화인의 그 대출 규정에 보면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 자금을 지원한 자금 조정 대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제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일상적인 그 은행 업무를 하다가 네. 이 부족 자금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은행이 대출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그 조선 사람의 이제 특정 사람의 구조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이게 그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거에 비춰보면 이 대출의 목적이 한국은행법 64조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굉장히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예. 한국은행법에 이 저촉되는 부분 말고 또 한국은행이 이렇게 구조조정에 동원이 되는 선례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한국은행 그 발권력 동원한 이 자금 대출이나 지원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나라의 그 중앙은행이 발권력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대출자 기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한 나라의 그 금융의 신용 경색이 오고 또 금융 안정이 아주 굉장히 이협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게 자금 지원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뭐 어떤 일정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 이게 이제 선례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네. 그럼 뭐 한국은행이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부의 재정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도 있고 한데요. 재정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는 이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발권력 동원은 결국은 이제 화폐가 그 시장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고, 이게 네. 화폐 증발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게 전반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재정자금 지원은 그래도 한국은행의 이 자금 지원보다 좀 나은 면이 어쨌든 이제 국민 세금에 이제 그 투입은 되지만 이미 발행된 자금을 갖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대출을 통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제에 그렇게 이제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정자금 지원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예. 사실 이번 이 지원을 놓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좀 다른 의견으로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한국은행이 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네. 한국은행법에도 보면 명시적으로 한국은행의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한국은행의 주요 목적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 정부에서 이제 한국은행 압박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이 대출하는 걸 결정을 한 건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한국은행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에 의한 이 구조조정의 이 지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어쨌든 뭐 자금 확충 방안은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좀 부작용을 축소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부실 초래한 그 부실 기업이라든지 국책은행 또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자금 지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감시 장치를 잘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런 방안이 하나로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3개월마다 이 정부가 이 자금 집행 내역이라든지 구조조정의 진행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도록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